디젤차의 연비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비 때문에 디젤차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뭐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자극 없는 자동차 채널, 하지만 지갑에 자극은 줄일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채널 아즈막 골프입니다. 벌써 3월도 중순이 넘어갔네요. 시간이 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요즘 운전자들은 신이 날 것 같아요.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연비가 조금은 올라갔을 테니까요. 트림미터 연비 숫자를 보고 있으면 왠지 돈을 버는 듯한 느낌도 죄송합니다. 하하, 오늘은 다들 좋다고 알고 계시는 디젤차의 연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이런 분은 디젤차를 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듣자마자 2025년 서울 시내 디젤차 진입금지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제 한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그런데 알고 계시는 2025년 디젤차 진입금지 대상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시청 소속의 작업트럭 등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뭐 다행이죠. 하지만 14년 뒤인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2035년 혹은 2040년부터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요. 이때쯤이면 제 골프 7세대가 굴러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올해 중에 20만 킬로는 훌쩍 넘을 테니까 14년 후인 2035년에는 55만 킬로가 저도 관리를 잘해서 14년 후에도 계속 골프 7세대를 타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2034년에 골프 15세대를 사서 등록을 하던가요?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설이 하나 있죠. 디젤차는 연비가 좋다는 것 말이죠. 만약 연비 때문에 디젤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댔다고 부탁드립니다. 욕을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좋아요와 댓글, 다른 영상 시청과 구독의 앞글자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디젤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디젤차의 연비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막혀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정체가 되면 연비는 꽤 많이 떨어져요. 제가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거리는 왕복 120km 정도였고요. 도로 구성은 고속구간 80%에 시내 주행 20%였고요. 골프 7세대 2.0 TDI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8km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막히니까 연비는 대략 리터당 12에서 13km 정도가 나왔고요. 막히지 않는 퇴근 때는 20km 혹은 그 이상이 나왔어요. 물론 이 숫자는 트렁크를 비우고 흔히 얘기하는 연비운전을 하면서 발컨을 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작정하고 연비운전을 하면 24km가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1.6 TDI라면 이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결혼식이니 뭐니 해서 같은 도로를 계속 정체 상태로 주행하게 되면 연비는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결혼식장이 회사 근처여서 출근길을 그대로 달렸는데 한 7km 정도밖에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이쯤 되면 연비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이미 제 채널에는 자동차 연비 높이는 기계적인 방법 7가지라는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연비 때문에 디젤차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제가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디젤차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되어 있거든요. 배기가스 내에 미립자를 한 번 더 태워주는 DPF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SCR이 있습니다. 아울러 디젤차는 이런 것들이 문제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DPF는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이걸 태우게 되죠. 내부에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면 연료를 집어넣어 이것들을 태웁니다. DPF 내부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뭔가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겠죠. 이 재가 꾸준히 내부에 쌓여서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연료를 분사하는 시점이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료가 이쪽으로 자꾸 분사되니까 연비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DPF가 재생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지는데 이 때문에 DPF의 공간이 부족해져 탈이 나게 됩니다. 물론 DPF는 스스로 재생을 하는데 주행거리가 짧으면 재생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지죠. DPF 경고등이 자주 들어온다면 주행거리가 짧아서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강제로 재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 경고등 무시하면 꽤 큰 견적이 나와요. 폭스바겐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의 DPF는 부품 가격 자체가 비쌀 뿐더러 분해를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나오죠.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해도 부품값만 150만 원 이상입니다. 연비로 아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가솔린 차에도 인젝터가 들어가지만 디젤 차와는 스펙이 좀 다릅니다. 디젤 엔진의 인젝터가 분산력이 더 높기 때문에 부품값이 훨씬 비싸요. 같은 차량이라도 사용 연료에 따라서 인젝터 가격이 10배쯤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승용 디젤 차에는 거의 터보차저가 들어있죠. 엔진오일 관리가 안 되면 터보차저가 망가지는데 이것도 꽤 비싼 부품입니다. 또한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면 연료계통에 쇳가루가 돌고요. 연료계통을 싹 다 청소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고압 펌프 고정에 대한 영상도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게다가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구조가 복잡해서 고장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결국 운전자가 차량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요. 소모품 교환을 잘 해줘야 연비로 아낀 비용이 수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중고차라면 구매 후에 차량 가격보다 더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중고 수입차를 사서 카푸어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걱정하실 게 전혀... 결국 디젤차를 사려는 분들은 자동차의 구조와 소모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아제마 골프가 좋은 참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친구들 이야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아제마 골프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성비입니다. 여성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남성 방문자가 99.9%인 아제마 골프였습니다. 그런데 0.1%는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